우리 속담에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 이런 말이 있죠. 한마디로 서투르고 미숙한데 굿도 제대로 못하는 무당을 가리키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치판에도 선무당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말만 겉으로는 번드르르 하지만은 내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재명이, 조국이, 이준석이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 오늘은 조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며칠 뜸한가 했더니 바로 광복절 전날이었었죠. 얼마 전에 전두환 대통령의 한화회를 갑자기 들먹거리면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조국이 지난 14일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조국이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외교 안보라인 교체를 두고 검찰 독재 정권과 30년 전의 군부 독재 정권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돼서 군 인사를 좌지우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 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것은 김 처장을 전면에 내세워서 10월 장성 인사 때에 친윤 군인들로 채우려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글쎄요, 어느 정도 사실인지 지켜보면 되겠지만은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조국은 윤석열 정권은 군사정권 전철을 그대로 밟으면서 광복절을 앞두고는 노골적인 친일파들을 정부 요직에 꽂았다. 바로 앞서서 말한 독립기념관장 김영석 임명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친일 부역자의 말로가 어땠는지 군사 정권의 최후가 어땠는지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 국민을 겁박하고 친일 찬양하는 자들을 요직에 앉히는 인사는 위헌적 행위다. 국정농단과 다를 것이 없다. 탄핵 마일리지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는데 한 가지 조국 씨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친일을 찬양하는 자들 요직에 앉히는 인사 이것이 위헌적 행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소속된 정당 12명 당신을 포함해서 바로 감옥에 갈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대기 번호표를 받고서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만이 모여 있는 정당인데 당신은 법을 위반해서 바로 감옥에 갈 사람들에게 배지를 달아준 꼴이 됐고 어깃장을 부리는 것 이것이 위헌적 행위가 아닌지 당신에게 법을 전공했다고 하니까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남에게 대해서는 아주 날카롭게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을 하면서 당신 자신을 포함해서 모두가 감옥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당신 다음 대표자가 누굽니까? 원내 대표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는 부끄러운 자 황운하 아닙니까?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아니 남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생뚱맞게 하나회를 거론하는 것이 겨우 충암고 출신 글쎄요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내세운 것이 그것이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하나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조롱과 비아냥을 거리는 것도 어느 정도이지 정말 조국다운 수준 낮은 저질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준석이 하는 그러한 조롱과 비아냥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그래서 제가 이재명, 조국, 이준석을 꼽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회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은 엉뚱한 비약 아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한마디로 논리의 비약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조직의 실체는 누구입니까? 누가 책임자입니까? 하나회는 실체가 분명히 있었죠. 정기적인 모임도 가졌었고 단결과 우위를 다지기도 했었던 것이 하나회의 실체였습니다. 그런데 충암고의 하나회, 누가 실세입니까? 누가 회장입니까? 어떤 조직이 있습니까? 저는 조국이 이렇게 하나회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생경하다. 비유를 들어도 어느 정도 맞는 비유를 들어야 하지 생뚱맞은 그런 비유를 들고 있다. 하나회 출신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가 없었지요. 육사 기수에 따라서 하나회, 그것도 가장 수석, 머리가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회에 임명하곤 했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었죠. 그리고 초반에는 이 하나회에 들어가는 것이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내가 이 조직에 들어가야만 군인으로서 출세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 초반에 출발은 대단히 부러움 속에 출발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충암고의 하나회라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떤 조직입니까? 누가 그 책임을 맡고 있습니까? 조국 씨 말만 해놓지 말고 상황을 설명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말에 꽁 잡는 게 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의 저격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무리 말장난을 심하게 치는 조국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조국 2심 선고받는 날, 그것이 올해 2월 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 전날 2월 7일이었었죠. 조국 저격수 이준호라는 사람이 그는 그날 머리를 쓸어 넘기지 않았다. 제목도 참 길게 잡았지만은 제목이 길기는 하지만 아주 재미있는 제목을 달아서 책을 출간했었습니다. 이준우 씨가 만든 책이 그는 그날 머리를 쓸어 넘기지 않았다. 조국의 행동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아주 짧은 말 아니겠습니까? 아주 리얼하게 조국의 모습을 그대로 책의 제목으로 담았던 이준우 씨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조국은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출근하며 등에는 백팩을 메고 한 손에는 매일 다른 텀블러를 들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색깔별로. 그래서 저 집에는 텀블러도 색깔별로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다분히 카메라를 의식한 아이템이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죠. 작가다운 세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딸 조민의 입시 의혹이 제기된 8월 20일 그날은 달랐다. 백팩도 매지 않았고 텀블러도 들지 않았으며 머리를 한쪽으로 넘기는 것도 하지 않았다. 항상 기자들 앞에서 머리를 쓱 치켜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그날 조민의 입시 의혹이 불거진 그날은 백팩도 매지 않았고 텀블러, 기자들 앞에서 보여주던 그 텀블러도 보여주지 않았다. 아주 예리하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에 그렇게 담았던 내용을 제가 대신 전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국을 말할 때에 여러 번 이 말을 인용한 바 있었습니다. 작가 이준호도 예배가 없이 아주 똑같이 보는 눈은 되게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이준우도 정치인이긴 하지만은 아주 세세하게 조국의 동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어서 조국 사태 광풍이 불어닥친 지 5년이 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조국을 모른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어서 출세 욕망과 학력 위조, 자산 증식에 대한 낯뜨거운 실체가 드러났지만 사람들은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조국에게 여전히 후원금을 보내고 조민 계좌에 야권 축의금을 쏟아붓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라고 작가 이준호는 적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총선 전에 일어났던 책이기 때문에 지난 2월 7일에 출간된 책이기 때문에 내용이 과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흩어진 사실과 가짜뉴스 사이에서 대중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우리는 이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사실이 달라졌다면 판단도 달라져야 한다. 그것이 이 책을 쓴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순으로 정리를 한다면 조국은 아들 대리시험을 보고 며칠 뒤에 정유라의 대리시험을 경악한다고 비난을 했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에 아들 대리시험을 봤습니다. 조국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책에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방송에 나와서는 늘 자신은 애비로서 부족한 사람이었다. 자식들에게 관심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뒤로 호박씩 가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조국 아닙니까? 준비됐니? 너는 앞에서부터 나는 뒤에서부터 엄마는 자유롭게 그것이 다 방송에 나왔던 그런 사실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애비로서 늘 자식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했다. 왜? 관심을 갖지 못했다라고 방송에서는 말을 하면서도 뒤로는 적극적으로 가짜와 위조에 대해서 앞장서서 장학금 받는 데에도 특이하게 우리가 그 돈 몇 푼 받기 위해서 장학금 신청하겠습니까? 어떻게 장학금이 나왔는지조차 모릅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조국 아닙니까? 참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조국을 보면은 참 이상한 사람이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시간순으로 정리하면은 조국은 아들 대리시험을 보고 또 며칠 뒤에 대리시험을 직접 보았다. 조국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준우가 이렇게 조국을 끝까지 파고든 이유를 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론 부분입니다마는 조국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오상방위 사건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다음에 시간 나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에 앞서서 조국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잘못을 해놓고 나서도 뻔뻔하게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최소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맹자의 사단, 인의예절을 우리가 거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국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송에 나와서. 이제 감옥에 가야 될 날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면은 감옥에서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책을 열심히 보고 감옥 안에서 열심히 운동도 하면서 10년 후에 정치에 나서겠다라고 자기의 포부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조국의 추종자들은 그때 10년 후를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은 하고 싶은 얘기, 아직까지 조국이
마음에 담고만 있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것이다. 감옥에 가서 운동한다, 책 본다. 이것은 그냥 헛소리고 하는 소리고 본인이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내 안의 정경심이 감옥에서 2년 반 동안에 수억 원을 벌었는데 나라도 감옥에 가면은 아내보다는 영치금 받는 것 신기록을 세우고 싶은데 여러분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저는 그 얘기를 제가 대신 전해주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결론 부분에서 오상방위 사건을 말씀드렸죠. 정말로 형법 전문 교수라고 하기에는 무식했던 조국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나면은 오상방위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문제를 지난번에도 한번 거론했는데 또 한번 거론하고 싶냐 하면은 형법을 전공한 교수입니다. 그 형법을 후배들에게 후학들에게 가르치는 교수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그 사실과 부합한 학생들에게 망신을 당했던 것이 바로 이 오상방위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조국에게는 두고두고 평생을 가면서 이 오상방위 사건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얘기를 꺼내고 있는 조국에게 다음 시간에 한번 오상방위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조국의 그 하는 행동을 보면은 얼마 전인가 여자 그 MC 개그맨이었었죠. 광고에 나와서 하던 그 말이 떠오르게 됩니다. 약간 몸이 건강하게 생긴 여자 젊은 개그맨이 광고 때 나와서 하던 외치던 말 히트다 히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오상방위 사건 때에 다시 한번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